그럼 무슨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무엇이었나요? 캐나다에서 마음이 힘들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한재웅님을 옆에 모셔봤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는 노스욕 패밀리에스 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재웅입니다. 요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를 전공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노스욕 패밀리에스 팀의 헤드쿼터인 240 던컨밀 로드입니다. 네, 들어가 보실까요? 긴 복도 형식이군요. 네, 여기 대부분은 이제 약사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소셜워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자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네, 이곳이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셋업을 해놔서요. 이제 편하게 마주보면서 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전 여기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맞아, 여기 앉아 계시면 좀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생소한데요. 타이틀이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은 심리상담사와 똑같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사이코테라피를 할 수가 있으며 사이코테라피스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사회복지사임을 명시해야 해요. 사실상 제가 현재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 어떤 별도의 교육이나 임상 수련을 받으셨나요? 심리 상담을 하려면 사회복지나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과정의 수련 과정과 각 관련 협회의 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사이코테라피를 프랙티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시절 때 플레이스먼트를 이제 심리 상담 관련된 거를 트레이닝을 받았고 관련된 교육을 계속 지금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사이코테라피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모든 사회복지사가 또 심리 상담을 하는 건 아니라고. 네, 전혀 아닙니다.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쪽에서 행정 업무 쪽으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이 넓은 갈래에서 재웅님이 이제 심리 상담을 선택하신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환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나요? 환자분을 담당하시는 가정의 선생님들한테서 리퍼럴을 받아서 저희에게 오게 됩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6회에서 8회 정도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가정의 선생님들께서 노스욕 패밀리에스 팀에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저를 뵐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얼마 없거든요. 네. 네, 무엇 때문에 오시게 됐나요? 이제 외로울 때도 좀 있고 가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로도 상담하러 와도 될까요? 그럼요. 말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든 간에 상담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질문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제가 더 많이 듣는 입장이거든요. 요즘 흥미있는 일이나 뭔가 기대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럼 무슨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감정이 느끼셨어요? 그럼 현실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영화지만 이걸 라포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 보면서 인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담은 이렇게 계속 질문해서 질문을 갖다 이어가면서 알아가고 정보를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과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친해지는 느낌을 받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나는 심리 상담사니까 당신의 심리를 갖다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넥타이를 갖다 묶었어요. 목이 조이잖아요. 목이 조이는 상태에서 말을 해보세요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또 하나는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심리 상담사들은 이제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답을 몰라요. 내담자 본인이 스스로의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배워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민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온 경우에는 네.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민 관련 스트레스 중에서는 이제 여기 와서 적응하는 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힘듦도 있을 거고 자녀 간의 스트레스와 관계나 이런 것들, 또 세대 간의 격차들도 있는 경우도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저는 마법사가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말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자녀분들의 입장도 들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하시던 대화법이 어떤 건지를 좀 보고 분석한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건 없을지. 그럼 이 편안한 대화의 끝에 이제 심리 상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6회에서 8회 정도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처럼 진짜 이제 너무 괜찮고 선생님 덕분에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브라이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 6회에서 8회 안에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현실적인 목표를 갖다 설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패밀리스 팀에서 받으시는 심리상담의 장점은 제가 하는 심리상담 노트를 가정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함께 협업을 하면서 담당하는 환자분을 같이 모니터링을 해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이팅 디스오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불면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양사 선생님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중독 증상 관련해서는 이 약사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를 다 같이 케어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저희 패밀리스 팀의 장점입니다.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이 환자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환자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은 문화를 갖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정말 너무 한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어로는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 진심이 되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단어만 통하면 영어로 소통을 하더라도 심리상담의 퀄리티는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인 또는 이민자 환자들이 특히 많이 겪는 어려움도 있을까요? 특히 한인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교육이 약간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들에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웨스턴 스타일의 이제 메리지 라이프나 한국에서의 메리지 라이프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문화 차이 그런 것들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그래도 여전히 참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분들께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참아서 나아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감기랑 비슷한 증상이거든요. 뭐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데 다만 그걸 제대로 이제 예방을 못하고 치료를 못해서 악화된 질병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마음의 병 또한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이거든요. 단순히 힘든 시기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차피 무료이고 시간이 있으면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서 알아가는 것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꼭 심각한 상태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심각한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체크할 만한 대표적인 신호가 있을까요? 일단 생활 습관에서 예를 들면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새벽 3시나 4시에 자주 일어나도 막 되게 힘들고 무기력한 것들 그런 경우나 먹는 거, 뭐 삶에 흥미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근데 이게 몇 주 동안 계속 지속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 진짜 심각하다는 게 생각 자체가 나 죽고 싶다. 살기 싫은데? 여기 밖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약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자기도 모르게.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되고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순간이 네. 바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군요. 네. 비용이나 언어, 대기 시간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무료 상담하는 서비스들도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시를 들면 온타리오 스트럭처 사이코테라피 프로그램에서 OS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무료 단기 심리 서비스거든요.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필터링을 코리안으로 치시면 코리안 스피킹을 할 수 있는 테라피스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 있는지를 갖다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프라이빗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온라인 상담이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인펄슨도 있을 거고요. 텔레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 같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환자분께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안 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상담이 10분 만에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저의 시간이 50분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그 자유 시간을 줄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쉬는 시간도 생겼고 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증상이 좋아졌어요. 의사쌤한테 이제 보내드리면서 제가 상담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러면 의사쌤도 되게 좋아하시고 더 많은 리퍼럴이 오고, 그렇지만 무료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같지만 뜻깊죠. 행복하죠. 왜냐하면 환자분이 삶에 대한 좋은 방향성을 얻었다고 하고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의사쌤이 여기 계시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보람차고 뜻깊죠. 심리 상담사의 그 매력이자 약간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상태일 때 헤어지는 거잖아요.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세요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오시면 안 돼요. 다신 보지 그럼요. 맙시다. 환자의 고통을 계속 듣는 직업이신데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나요?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상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명상을 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니 숨 쉬는 거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있고 근데 답답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게 유용하니까 쓰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할 수 있어요. 이야기에 몰입되면은 전 그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죠. 약간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 몰입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돌아오는 스위치가 있는 게 명상이, 그건 이제 끝났고 이제 난 다시 돌아왔다. 이제 퇴근해야지. 선생님만의 스위치를 찾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 보일 때 주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말을 건네면 좋을까요? 뭐 힘든 일 있으면 당장 말해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기하기 싫거든요. 왜냐면 억지로 쥐어 짜내는 거잖아요. 맞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근데 지금이 아니더라도 편할 때 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정도를 갖다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받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나약했나? 본인이 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병원 가듯이 한번 용기를 내셔서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걸 어떠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몸이 뻐근하면 피지오테라피를 가듯이 마음이 침울하면 사이코테라피를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